네, 안녕하세요. 훈관장입니다. 오늘은 승급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면 그런 문의를 좀 많이 받아요. 전화가 와서 관장님 혹시 거기도 시합을 꼭 몇 번 이상 뛰어야지만 승급을 해주시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대부분은 이제 다른 체육관을 다니시다가 거기서 이제 승급이 되지 않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옮기기 위해서 그런 문의를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체육관마다 이제 승급의 기준은 굉장히 달라요. 그 큰 네트워크에 속해져 있다면 그 네트워크의 수장이 정해놓은 승급 기준에 따라서 승급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네트워크에 속해져 있더라도 각각의 이제 체육관 관장님들께 그 승급을 맡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체육관마다 같은 네트워크에 속해져 있는 팀이라도 승급의 기준이 굉장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형평성에 대한 부분도 많이 문제가 생기고 있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 부분을 한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어떤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얘기를 할 거냐면, 시합의 참가의 여부에 따라서 승급이 되는 것이 과연 맞는지 안 맞는지를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거는 맞다 안 맞다 얘기하기가 힘든 부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육관의 그 관장님이 정해놓은 그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체육관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승급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관장님께서 확실하게 좀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체육관은, 우리 체육관은 굉장히 좀 생활체육을 지향을 한다. 일반 학생분들이 취미로 굉장히 즐겁게 운동하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정작 기준은 시합을 몇 번 이상 뛰어야지만 승급을 할 수 있다 라고 기준을 정해 놓은 것들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거는 사실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생활체육으로 취미로 주짓수를 접하시는 분들은 시합을 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이제 하다 보면은 본인 욕심도 나고 내가 배웠던 주짓수를 얼마나 이제 내가 시합을 나가서 써먹을 수 있는지 테스트 해보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의 그 도전 과제를 만들기 위해서 시합을 한 번씩 나가보고 싶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본인의 선택이에요. 내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고, 나가기 싫으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부분인 건데, 체육관에서 그런 분들에게까지 시합을 강요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팀 자체가 컴피티션을 굉장히 지향을 한다. 우리 팀은 시합을 많이 나가서 시합에서 성적을 많이 내고 그 팀을 많이 좀 알리는 게 목적이다 라고 아예 애초에 그렇게 방향성을 두고 간다면 그렇게 정해놓은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체육관을 다니는 학생분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죠. 내가 만약에 시합을 많이 뛰고 싶고 이 팀의 그런 색깔이 너무 좋다, 조금 어떻게 보면 빡세게 막 훈련을 하고 막 시합처럼 맨날 스파링을 하고 시합도 많이 막 매주 막 매달 이렇게 나가고 하면서 이제 나는 그런 분위기, 문화 자체가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면 그런 체육관을 다니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내가 시합을 별로 나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데 이 팀에서는 시합을 꼭 몇 번 이상 참가를 해야지만 승급을 해준다라는 기준을 정해 놓았다면 그 체육관이 아닌 다른 체육관을 가시는 게 맞겠죠. 제가 그레이시 주짓수를 지금 지도를 하고 있고 그레이시 주짓수의 체육관을 하고 있는데 그레이시 주짓수 같은 경우는 승급의 그런 체계가 확실하게 정해져 있어요. 굉장히 투명하게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이제 볼 수 있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의 이제 수련 카드를 통해서 그 체크를 해드리고요. 그 체크가 다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승급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승급이 되기 때문에 꼭 시합을 뛰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레이시 제가 체육관을 운영하다 보면 분명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 운동을 내가 하는데 나도 시합을 좀 뛰고 싶다. 그리고 나는 좀 수련도 진짜 내가 막 극한의 그런 상황까지 좀 몰아붙여서 굉장히 빡세게 좀 트레이닝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십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에요. 굉장히 소수의 인원이고 그레이시 주짓수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게 맞다고 이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소수의 인원은 따로 잡아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스파링을 하고 시합을 나갈 준비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지도진 또는 상급자 분들이 스파링을 많이 잡아주고 그리고 시합을 뛸 수 있게끔 도움을 줍니다. 근데 단 그런 경우는 있겠죠. 이 사람이 아직 기본기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고 아직 주짓수에 대한 제대로 된 개념도 박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적으로 이제 굉장히 세게 강하게만 훈련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좀 마음이 급하고 굉장히 조급하게 이제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그런 마음이 굉장히 크더라도 제가 그렇게 따로 잡아주거나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분들은 이제 본인이 많이 다치기도 하고요. 그리고 파트너를 많이 다치게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준비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얼마든지 더 이제 텐션을 올려서 수련을 하더라도 크게 부상 없이 재밌게 운동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지도했던 학생 중에 그런 학생도 있었어요. 저를 이제 보고 매일 뭐 시합을 좀 뛰고 싶다, 뭐 주짓수 시합도 나가고 싶고 MMA 시합도 나가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친구가 그렇게 시합을 뛸 수 있을 정도로 수련을 굉장히 꾸준하게 하지 않았고요. 다닌 기간은 굉장히 긴데 반면에 만약에 뭐 2개월 다녔어. 그럼 쉬는 기간은 뭐 3개월, 5개월 쉬다가 갑자기 다시 또 돌아와서 뭐 1, 2개월 운동하고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련의 그 기간이 계속 끊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그 어느 정도의 그런 실력을 키워나가는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너가 정말로 시합을 뛰고 싶다면 꾸준하게 수련을 하고 정말 너가 어느 정도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지 나도 너를 도와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업에는 굉장히 띄엄띄엄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운동을 쉰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있는데 사실 그런 친구들은 제가 시합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시합을 나간다가 하더라도 크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시합을 나갔을 때 부상의 위험도 굉장히 큽니다. 왜냐면 몸이 준비가 아직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시합을 나가려는 그 목적 자체가 정말 그냥 재미로 나가고 싶어 하는 거라면 그냥 한 번쯤 경험을 삼아 내보낼 수도 있긴 한데 근데 이제 시합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여태까지 열심히 수련한 기술을 시합을 통해서 내가 이 기술을 매일 수련하는 파트너들 말고 다른 사람에게 나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도 이거를 얼마나 잘 사용을 할 수 있는지 그거를 테스트 해보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말 시합을 위해서 열심히 뭔가의 기술을 준비를 해서 나갔을 때 그게 나중에 돌아왔을 때도 얻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본인이 시합을 나가는데 예를 들면은 흰띠 분들이 시합 나가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그거죠. 클로즈 가드를 잡아서 예를 들면 5분 시합이라 한다면 5분 내내 클로즈 가드를 놓지 않고 계속 잡고만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합을 처음 나가시는 분들이 보통 많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돌아왔을 때 과연 얻는 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크게 얻는 게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준비한 기술을 시합을 나가서 많이 시도를 해보고 사용을 해본 후에 그게 어떨 때 정말 기술이 잘 먹혔는지 그리고 어떨 때 상대방한테 그걸 방어가 당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확인하고 돌아와야지 다시 그거를 지도자와 함께 수정을 하고 다시 훈련을 해서 다시 또 레벨을 좀 상승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시합의 목적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후에 본인이 어느 정도 이제 실력이 올라오고 본인의 그런 기량이 많이 올랐을 때 그때부터 이제 성적을 내는 거에 대해서 욕심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학생들이 본인의 실력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이제 시합만 뛰려고 그래요. 물론 정말 그냥 시합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라면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시합을 통해서 적어도 내가 뭐 요즘 참가비도 좀 비싸더라고요. 뭐 4만원, 5만원, 6만원 뭐 비싸면 8만원 이렇게도 하는데 그런 돈을 내고 나갔을 때 그래도 뭐라도 좀 얻어오는 게 저는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 정말 트로피나 아니면 뭐 그런 메달이 되면 더 좋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제 시합을 통해서 정말 나의 그 기술을 테스트 해보고 다시 수련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얻어오는 게 저는 얻는 게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리하자면 첫 번째
체육관 관장님들도 본인의 팀 색깔을 어떻게 가져갈지를 좀 명확하게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컴피티션을 지향하는 팀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런 이제 기준을 정해놓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이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우리 팀은 굉장히 생활체육이야. 다양한 학생들이 와서 굉장히 즐겁게 운동하고 부상 없이 안전하게 그렇게 운동하고 가는 게 이제 본인의 체육관의 이제 목적이고 방향이라고 한다면 시합을 꼭 뛰어야지 승급이 돼야 된다 이런 기준은 만들지 않는 게 좋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체육관을 선택하는 학생분들이 그런 체육관을 잘 선택해서 골라서 가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 시합을 많이 참가하고 싶고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다 라고 한다면 그런 시합을 굉장히 많이 뛰는 그런 체육관을 가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정말 그냥 즐기면서 생활체육으로 재밌게 안전하게 운동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런 체육관을 찾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요즘에 체육관이 워낙에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로 동네에 막 3-4군데씩 있기도 하고요. 바로 동네에 있지 않더라도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진짜 역 하나만 이제 지나가더라도 체육관이 몇 개씩 있어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체육관을 잘 선택해서 가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본인이 만약에 시합을 뛰고 싶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시합을 뛰고 싶어하는 목적이 어떤 건지를 좀 명확하게 하고 시합을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수들은 당연히 성적을 내는 게 목적이겠죠. 물론 이제 본인의 이제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성적을 잘 내는 게 가장 최우선이고요. 그렇지 않고 일반 생활체육, 취미로 하시는 분들이 시합을 한 번씩 나가본다 라고 하는 거는 성적도 분명히 중요해요. 본인이 이제 시합을 나갔을 때 그래도 뭐 1, 2, 3등 이렇게 이제 메달을 받아오면은 굉장히 기분이 좋죠. 근데 내가 지더라도 내가 준비한 기술을 많이 사용을 해보고 시도를 많이 해보고 내려오면은 크게 후회가 없고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확실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시합을 참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시합을 나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그거에 맞는 확실하게 수련을 하고 그리고 체육관을 정말 열심히 출석을 해서 그 지도자한테 정말 좋은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본인 스스로가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열정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은 시합을 막 나가고 싶다고 하는데 맨날 막 운동은 빠지고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이 체육관은 뭐 제대로 훈련도 시켜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거는 굉장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의 영상이 도움이 좀 되셨나요?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시면 저랑 같이 이제 댓글로 소통을 하면서 더 많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